주제, 다시, 주제는 저겁니다. 4대강에 관련되는 건데, 네,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말입니다. 네네. 그 칼럼을 쓰는 것을 이제 반박을 했던 거를 블로그에 누가 올렸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제가 듣고, 그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언젠가는 어떻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초대해 주기를 바랬는데, 초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여기서 민영화 교수팀에서 이거를 좀 반박을 하는 것이 네네.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그동안에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교수님 완전히 뭐 무슨 그 닥터 한스였던가요? 뭐 예, 건강 채널에서도 나오시고 예, 지금 그 예, 보건 쪽 분들하고도 같이 세미나 하셨고 아주 예, 바쁘신데 또 예. 언제 이런 걸 또 하시기로 또 생각을 그, 하셔서 여기 좀 우리가 이 촬영할 수 있는 게 줌밖에 안 되고 하는데, 네. 마침 그 닥터 한스라고 그 환경과 건강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또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는 이제 그 전자파로 인한 이 환경 문제들, 그기는 건강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우선 그 반박 자료 말입니다. 그 칼럼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한 사람이 대충 내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그분이 했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데 그 내용이 좀 뭐 모든 걸 다 반박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걸 한 반 정도를 먼저 하고 네네. 다음에 또 우리 반 정도 하도록 하시죠. 뭐죠? 네. 예, 이게 공유한 겁니다. 공유한 건데 제가 이제 그 분이 또 자신 있게 자기의 이름을 써가지고 강찬수라는 내가 아는 분 같아요. 그 분이 네.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저걸 보니까 노트를 꺼내서 다시 한번 챙겨봤어요. 40년 전에 스트림 세니테이션이라는 그 강의를 듣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 환경을 좀 한다는 사람도 몰라가지고 이런 식을 반박을 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에 서울경제신문에서 큰 칼럼을 하나 요청을 했어요. 이제 4대강 보고가 왜 필요하냐. 음. 해체로는 제가 이제 이 해체해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문명강을 몰라서 그렇다. 수질과 생태계를 지키려면 보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칼럼을 이제 큰 칼럼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칼럼이 8월 4일 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박석순의 궤변에 답한다. 이러면서 강찬수 뭐 이래가지고 이걸 썼어요. 바로 보십시오. 8월 4일 날 11시 9분에 이걸 올렸는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이제 그걸 봤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아침 박석순의 서울경제기고문 4대강 보호 왜 필요한가를 읽고 그의 궤변이 혀를 차게 한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답한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큰 방송이나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이슈가 안 되니까 안 불러주는데, 이 내용을 가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제가 40년 전에 스트림 세니테이션이라고, 제가 뒤져보니까 1983년 봄학기, 미국은 봄학기가 이제 뭐 1월 달부터 하니까 뭐 1월부터 이제 들었던 거죠. 그 과목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그러면 궤변을 한다. 내가 40년 전에 배웠던 이 과목은 지금 뭐 궤변을 배웠는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 도입 부분에 내가 이랬었어요. 인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됐고 강을 길들이면서 발달해 왔다.
자연 그대로의 강은 물 부족과 범람을 거듭했다. 그렇잖아요. 생존을 위협당한 인류는 수로를 정비하고 제방도 쌓았다. 산업 문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템스강이라는 이름이 길들어진 강, 테임드 리버에서 유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가 길을 들여야지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맞습니다. 제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뱅크라 그러잖아요. 은행을 우리가 뱅크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강에 뱅크를 쌓아야지 재난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은행이 있어야지 이 경제적 재난을 막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류 문명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특히 물 흐름을 조절하는 보는 수자원 확보, 주운, 배로 운송하는 거, 가서 또 우리가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위락, 수질 개선, 생태계 건강성, 홍수 방지 등을 위한 필수 시설이 됐다, 배가, 보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가 완전히 뭐 자연을 파괴하는 시설로 그래가지고 이걸 다 우리 저 스트림 세니테이션에서 배워오는 건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는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활한 수문 개폐와 의도 물고기 이동 통로 설치를 확대했다. 이 보가 있으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아래 위로 물고기가 이동하는 걸 막잖아요. 네, 네. 예, 이것 때문에 생태계의 연속성 단절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보에.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만든 게 뭐냐? 이게 이제 물고기 수문을 열고 닫게 할 수 있게 수문을 그냥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열고 닫게 하고 의도 물고기 이동 통로를 설치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4대강 보에도 이게 다 이 수문 개폐를 하고 의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하게 되겠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산업화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강에는 수많은 보가 만들어졌다. 템즈강은 길이가 우리나라 낙동강의 3분의 2에 불과하지만은 보가 45개 있다. 우리나라 지금 8개 만들었어요. 프랑스 샌드강에서는 34개, 미국 미시피강에서는 43개, 유럽 여러 나라를 흐르는 라인강과 다뉴브강에는 각각 86개와 59개의 보가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서울 한강 구간에 잠실보와 신곡보를 만들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잠실보, 신곡보 없애버리면은 지금 한강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처럼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에는 3만 4천 개가 넘는 보가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보가 있다고. 근데 이 보는 타다지 않고 사다강 보 만드는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4대강 보해체 주장은 문명강의 몰이의 결과다. 자연광, 내추럴 리버와 문명강, 칼처럴 리버를 구분하지 못하고 강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활, 산업용수, 농업용수를 강에서 끌어와 쓰고 다시 버려야 하는 문명강에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4대강 본류가 자연강인 줄 알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환경 탈레반들과 4대강 보해체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여름에 수온 상승으로 발생한 녹조를 보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수온 때문에 이게 녹조가 만들어졌고 물이 많이 차니까 녹조가 많이 보이는 거지. 근데 보가 만들었다는 거지. 이걸 이제 보에 걸려 있는 녹조를 보가 만들었다는 거지.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두면은 그 쓰레기통에 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있지. 쓰레기통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두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내가 한 일을 이야기를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보는 수질 정화 기능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문명강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면은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과 같은 유입 오염원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이제 하수 처리장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비가 오면은 강유역의 도시, 산업단지, 농경지 등에 쌓인 먼지나 쓰레기, 비료나 농약, 토사 등은
상당량이 그대로 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주요 지점에 볼을 만들어 일단 유입된 오염물질을 강바닥에 가라앉히고 쓰레기를 걷어낸다. 19세기 후반 템스강에서 시작된 볼을 이용한 이걸 우리가 자연정화 방법이라. 자연정화 방법은 현재 많은 강에서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1889년 이 원리를 착안해 런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 하수를 저수조에 고이게 해 쓰레기를 걷어내고 오염물질을 바닥에 가라앉혀 물을 정화하는 방식이다. 이후 산소 공급과 미생물 분해로 정화 효율을 높여 지금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이걸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강찬수가. 지금은 21세기다. 19세기 시행착오를 왜 반복해야 되나. 그냥 하수처리장 지으면 되지. 4대강 사업 당시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보강을 위해 4조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보가 수질 정화한다면은 그 돈 왜 들였느냐?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수처리장만 지으면 됐지. 왜 보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다가 또 뭔가 하면은 19세기 일을 지금 21세기 와서 하느냐? 19세기 강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분들 제발 좀 그 하수 처리장 견학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발. 그리고 우리 과가 말이에요. 항상 그 다른 컴퓨터과나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 데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는요. 급속히 바뀌어요. 그런 데는 이런 말이 맞지. 근데 우리는 옛날 19세기 강의나 지금 강의나 석기시대 강의나 지금 뭐 똑같은 강의예요. 흐르는 강의야. 근데 19세기 이게 이걸 그 뭐라 그러나 남의 말을 폄하하기 위해 가지고 19세기인데 21세기에 왜 19세기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 템즈 강에서 이게 처음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이 보십시오. 근데 이 벌써 나왔잖아요. 제가 증거 자료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요. 이게 2007년도 나온 거거든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나온 자료예요. 13년간 28조 쏟아부었지만은 4대강 수질이 나빠졌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우처리장을 지었지요. 짓고 다시 도시는 커지고 오염원은 많아지고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가고 하니까 그 하수 처리장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안 됩니다. 아니,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길거리를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수 처리장으로 일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분 좀 어떻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법을 좀 알려줬습니다. 외부 유입원의 차단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게 가장 그 환경공학의 개론에서, 가장 개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 개론도 안 배운 사람이에요. 환경공학과 단위보다 못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산업폐수, 생활하수를 우리가 점오염은 들어올 그렇죠. 때 점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근데 논밭이나 농촌, 뭐 도시 유역, 도로 같은 이런 데 있잖아. 이게 비점오염이라고 해요. 들어올 때 여기저기 비가 오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만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 들어오는 곳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우처리장 짓는데 28조 썼지만은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들어온 것을 가라앉히는 거지. 요게 가라앉히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 실지렁이가 자라고 깔따구가 자라가 청소동물이 자라가지고 그 청소동물을 누가 먹느냐? 물고기가 먹고 자연정화를 하는. 자연정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희석과 침강이라 그래요.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요 원리를 뭔가 하면은 요게 1889년 영국 템즈강에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 때 이 1차 원리예요. 우리가 하수 처리장 가면은 맨 먼저 이걸 가라앉히거든요. 가라앉혀 가지고 내보내는데 처음에는 영국에서도 이것만 했어요. 그럼 나가니까 여기 나쁜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요걸 다시 뭔가 하면은 여기에 그렇죠. 제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산소도 공급하고 미생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기에 2차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이런 지금 그 내한테 반박을 하는데 보죠. 더 황당한 반박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뭔가 하면은 제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생활하수를 처리해도 강에 버려지는 방류수에는 남분해성 유해물질, 미세 플라스틱, 염소 소독 부산물 등이 남아있다. 보의 물을 채워 이러한 유해물질을 희석하고 침강시켜야 생태계가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4대강과 4대강 보가 하수처리장 침전조인가? 정화가 되나? 가라앉았던 것도 홍수가 오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오염물질이 일어나 물이 탁해진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은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이걸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90%는 우리 몸에서 한 10% 정도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그냥 하수처리장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도핑 테스트 하면은 먹었던 거 다 나오고 담배 피운 사람들까지 다 니코틴까지 다 나오고 요즘 봐요. 그 누구야 그 마약 먹은 사람들 소변 검사하면은 다 나오고 며칠 동안 머리털에도 남아있고 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하수처리장 가거든요. 보십시오. 또 집에서 우리 저 뭐 화장품 샤워하고 또 여기에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약품들 이걸 PPCP라 해요. Pharmaceutical and Personal Care Product라 해가지고 이런 걸 쓰다가 화장실에 버리면 이거 다 돼가느냐?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화장 가잖아요. 가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10 내지 한 30%는 또 빠져나와요. 이거. 하수 처리장 그렇습니다.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결국 어디냐? 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강에 물이 많으면 희석이 돼요. 그렇죠. 희석이 되는데, 그리고 또 강에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면은 거기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뭔가 하면은 강에 있는 그 부유 물질하고 잘 흡착을 해요. 바다가 가라앉죠. 그래서 강에 볼을 만들어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가는 것들이 뭐냐?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뭐 박테리아까지 이제 가는데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의 화학 섬유가 우리가 입는 옷의 그 한 60%가 화학 섬유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세탁기로 쓰잖아요. 세탁기 한 번 돌리는데 70만 개가 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70만 개가 깨어져 나면 어디 가느냐? 하우스에 가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일부는 되겠죠. 안 되는 거지, 가는 거지. 그렇죠? 그 말고도 뭔가 하면은 강에는요, 하수 처리장, 우리 세탁기에서도, 세탁기에 나오는 거는 하수 처리장으로 거쳐가 가고, 그 말고도 뭐 타이어 마모되고 각종 길바닥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이렇게 딱 다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시는지가 저는 더 신기해요, 솔직히. 그렇죠. 처리장만 세면 된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보로 이걸 강에 물을 채워야 되고 바닥에 가라앉으면은 바닥에 이게 미생물들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요. 제거가 되는 거죠. 어? 제거가 되는. 자연 과정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비가 오면은 이것이 일어나가 흘러가죠. 근데 비가 오면은 흘러나가니까 결국은 씻겨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다로 흘러가게 하면 되잖아요, 바다로. 왜, 근데 왜 그걸 다시 퍼가지고 그러면은 뭐 하수 처리장으로 계속 다시 돌릴까요? 한 20번? 이게 소위 200번? 말해가지고 40년 전에 우리가 하천 위생학에서 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처리해야 되지만은 강의 자정 현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불만이 돼가 자기가 모르면은 가만히 있지 용감하게 이렇게 바보가 될 필요 없잖아요. 용감한 바보상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온다니까 그것만 더 봐요. 또 하나가 뭐냐 이게요. 보는 홍수 방지 효과 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했는 말이 보는 이게 이제 칼럼에 나오죠. 보는 홍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으로 많은 물이 경사진 수로를 흘러갈 때 중간에 보가 있으면은 유속을 줄여 하류 범람을 막아준다. 특히 물줄기가 휘어진 공유 지점에서는 공경면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게 침식되는 면이죠. 범람하기 때문에 보로 유속을 줄여야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왜 홍수 때 보수문은 여는가? 홍수 때도 보수문을 닫아두면 유속을 더 줄일 텐데, 정말 엉터리다. 근데 이 사람 약간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같기도 한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IQ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강찬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을 가로지르는 보는 홍수위를 높일 뿐이다. 수문이 고장나면은 홍수위를 높여 수의 위험만 키울 뿐이다. 그러거든요. 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홍수를 일으킨다는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했던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이 보가 공격이나 홍수를 줄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하천이 이렇게 강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물이 곧장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또 흐르면은 곧장 내려가는. 그 여기는 공유하천의 공격면은 요 부분이에요. 공격면. 공유하천의 공격면은 범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쫙 내려가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홍수를 방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저거죠. 이번에 여기가 이 강천보가 있는데 남한강에 여기가 이 실력사가 있어요. 그 실력사는 비만 왔다 그러면 범람하는 거죠. 왜? 강물이 쭉 내려오다가 넘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하천의 공경면이죠. 이 볼을 막아주니까 이게 어디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넘어버립니다. 실력사는 자유공유하천 공경면. 그 강천보가 딱 막아주니까 안 넘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지난 수요일이가 갔다 왔는데 여기 가보니까 여주 군수,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하고 난 뒤에 여주는 홍수 없어졌다. 휘어지고 하니까 계속 범람을 하는데 이걸 막아가지고 홍수가 없어졌다. 지금 농사 짓고 실력사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조화가 그냥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이런 건데. 거기다가 요게 어디 가면은 이거예요. 대구에 가면은요 강정고령보가 있거든요. 여기에요. 강정고령보가 있고 하원유원지가 여기에 있어요. 얘도 하원유원지도 비만 왔다 그러면 넘치는 데예요. 휘어져 가지고 돌면서 이제 넘어버는 거예요. 근데 요 강정보를 막아주니까 되거든요. 첫 번째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가 뭐냐. 이분이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임진강에 가면은 군남 홍수조절지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물이 자꾸 이제 임진강 저쪽에 이제 물이 넘치니까 여기 돈을 6천 원인가 들여 만드는 똑같은 보예요. 근데 이게 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보를 만들 때 말이에요. 많은가 하면은 원래 흐르던 보다는 이 통수 단면을 크게 하고 보를 만들어요. 만들고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걸 비워요. 이렇게. 쫙 여는 거죠. 얘가 내려가다. 비워두니까 내려오는 물을 막으면서 아래 물이 안 나오도록 천천히 흐르게 해가지고 이걸 유속을 줄여가지고 유속을 범람 막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비워둔다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비워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저 위에 소양댐이라든지 충주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만약에 저걸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저걸 안 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리코딩을 안 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셨어요, 교수님.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계속 지금 만약에 소양댐이라든지 충주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물 가득 채워놓으면 넘치죠. 근데 홍수가 온다 그러면은 소양댐 다 비워요. 팔당댐 다 비운다고요. 사전에. 큰 물 온다. 그럼 다 비워가지고 여기 비워놓고 물을 채우면서 조금 문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수문 여는 것만 봐가지고 어? 수문 여는 것만 봐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뭐가 이 말이 정말 코미디 같아. 그렇다면 왜 홍수 때 보수문을 여는가? 홍수도 보수문을 닫아주면은 유속을 더 줄일 텐데 정말 엉터리다. 누가 엉터리인지 정말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정말 그 사람인지 부끄러우면 아마 블로그에 내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자기 이런 지금 코미디를 벌이는 게 근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네, 다음에 교수님. 우리가 좀 더 이제 또 뒤에 또 남았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교수님 재밌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진짜. 걱정이에요. 나는 저런 분이 저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이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에 대한 생각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은 태생적으로 직선으로 흐른다. 어,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가다 놓거나 뭘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쭉쭉쭉 잘 내려가는데 왜 계속 이거를 막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굽이치는 거 그거 다 감안을 해서 사람은 강 옆에 있지 않고 저기 저 어딘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모든 문명은 강 주변에서 시작을 하고 인간은 강을 좋아합니다. 강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해요. 제가 지난 그 2017년도부터 펜앤마이크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왜 보가 필요한지 다 그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음, 보면은 설득당할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강물은 흘러야 한다. 강에는 보가 없어야 된다. 그럼 선진국에서 왜 수천억을 들이고 이래 가지고 강에 보를 만들고 말을 맑게 하고 내가 왜 이런 스트림 세니테이션 강의를 듣고 이 시험지도 아직 남아 있어. 옛날에 다 저런 거 강에 어떻게 하면 맑게 하고 하는 걸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내가 하는 강찬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말 그러면은 참 나라 걱정입니다. 동명이인이시겠죠. 그래도 저는 일반 국민도 최소한 좀 이렇게 요즘에는 하도 이제 산책로 같은 게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근 주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산책로만 가서 좀 관찰을 하시면 예, 정말 강이 굽이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오리들이 이렇게 음, 산란지를 이렇게 둥지를 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막 비가 오잖아요. 걔네들 엄청나게 막 서둘러서 피난 가요. 지금 예. 정신이 없어요. 예, 그냥 앞으로 제가 알거든 이게 엎어지는 걸.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더 많은 그 강에 대한 바른 생각, 그걸 알려야지 되는데, 참 이래가지고는 걱정이다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네, 여기까지, 교수님 오늘도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뒤에 남은 한 반 있는 거, 더 재밌는 것도 많아요. 예, 보도록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녹화 뭐, 정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아,